자,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주식 시장 개판입니다. 제 통장 잔고도 개판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예, 종목 보는 눈이 제가 없긴 없나 봅니다. 항상 이렇게 제 종목 보는 눈에 좀 자신이 좀 있는 편인데 요즘은 참 힘드네요. 예, 참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저의 뉴스 업데이트 그리고 소식 전달 드리는 시간은 계속됩니다. HLB 친환경 선박 이슈가 있고 그리고 폐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뉴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친환경 선박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막 그렇게 아주 깊진 않아요. 전문성이 있진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상식을 좀 넓혀가는 선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엊그제도 있었고요. 26, 27일, 28일 연속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HLB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런저런 사업이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다 정도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26일 이슈가 이제 제가 영상에서 올렸던 자회사 화진 메디칼이죠. 일회용 주사기 수혜를 좀 보고 있다. 그런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21년 1월 27일 어제자 뉴스입니다. 일렉트린과 HLB가 전기 선박 건조 MOU를 체결했다. 일렉트린은 HLB 그리고 현대요트와 현대요트도 이제 HLB 자회사죠. 전기 선박 개발 및 건조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일렉트린은 전기 선박 독자적인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요. HLB는 구명정 시장 글로벌 2위라고 합니다. 구명정 다들 알고 계시죠? 원래 이제 HLB가 약자가 현대 라이프보트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HLB인 거고 일렉트리는 추가적으로 선박용 배터리팩, 전기 동력 추진 시스템, 그리고 전장 시스템, 통합 제어 시스템 등을 제조를 할 예정이고 HLB는 전기 선박용 선체를 제조할 예정이다. 양사의 수주, 양사가 이미 수주를 한 내용이 있대요. 벌써 보면은 수소연료 전지선박 실증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안산시 시화호 40인승 전기 유람선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올해 5월 달에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진수가 목표라고 합니다. 일렉트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HLB가 잠깐 빨간불을 보이기도 했었죠. 다시 뭐 파란불이긴 합니다만 오후 장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폐암학회에서 완전 관해 사례가 발표되었다. 2020년 세계 폐암학회가 이제 열리는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해요. 리보세라닙 관해서 10건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진행된 비소세포 폐암 그리고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단독 및 병용요법 임상 결과를 구두 및 포스터로 발표한다고 해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잠깐 올랐다가 이렇게 확 빠지는 그동안의 HLB 모습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확실한 어떤 호재는 아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총 2개의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첫 번째로 EGFR 임상 이상 결과를 보면은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 임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효과적임을 이미 입증을 했고 추가 검증을 위한 3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3상은 항암요법에 저항성이 있고 또 예후가 안 좋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임상 이상 결과는 HER2 유전자 변이에 대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리보세라닙 그리고 파이로티닙에 대한 병용 임상입니다. 대안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썼네요. 죄송합니다. 파이로티닙은 참고적으로 HLB 생명과학이 항서제약으로부터 국내 독점 권리를 확보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한국, 미국, 중국에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3상 임상을 진행 중이에요. 이제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다른 여타 항암제랑 같이 병용으로 투여했을 때 훨씬 효과가 좋게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소식은 식도암, 그리고 간암, 그리고 위암에 이어서 폐암에서까지 완전 관해 사례를 입증한 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강제인데 이렇게 입으로 먹는 약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식도나 위암 이쪽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화가 이렇게 소화기계랑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약이 지나다니는 식도랑 위는 좀 이해가 되는데 간암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니 심지어는 전혀 소화기계가 아닌 폐암에까지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는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중 조절은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파이로티닙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29일 제가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네요. HLB를. 작년 9월 29일 날 HLB 생명과학에서 공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의 독점 라이센스 도입을 계약했다. 파이로티닙의 개발, 허가, 생산, 판매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의 독점 권한이라고 해요. 생산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권한을 허여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계약금도 여기 나와 있고요. 마일스톤 계약금 20억 정도, 마일스톤은 뭐 6억, 11.7억, 그리고 적응주 추가될 때마다 또 100만 달러, 그리고 상업화가 되고 나면 누적 매출 실적에 따라서 최대 1188억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약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일렉트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약이라고 할 뻔했네요. 일단은 장외 종목이에요. 비상장 종목입니다. 비상장 종목이고 원준희라는 분이 이제 대표이사로 계시고 2010년도에 설립된 회사라고 해요. 그리고 주식수가 5,200만 주인데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5천만 50억 정도 되죠. 자본금이 50억 정도 되고, 그리고 매물을 좀 보면은 매수 검색은 일단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매도 검색을 보면 이렇게 한 500원에서 6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그리고 관련 뉴스는 이런 게 있어요. 21년 1월 22일 날 올라온 기사인데 보면은 전기차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테슬라의 주가가 뭐 이러이러한다. 육상에서의 변화에 이어 선박 역시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 동력으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2029년까지 전기 선박 시장 규모는 13조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레저보트, 페리, 유람선 등 레저 시장만 예측한 규모이다.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동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선박에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어렵다는 게 아니고.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황함유량은 자동차 경유보다 50에서 3,500배 가량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친환경 선박법이 시행되어 관공서는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구매할 것을 의무화했대요. 그래서 아까 그 안산시였나요? 그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쭉쭉 보면은 친환경 선박 전기 동력 추진 시스템 전문기업 일렉트리는 2010년 설립되어 정부 지원 자금 및 기관 투자 등 약 2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국내 최초로 전기 선박의 핵심인 전기 동력 추진 시스템을 개발, 상용화에 성공했다.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터, 파워트레인, 인버터, 배터리 팩 관련해서 특허를 34개를 등록 및 출원했대요. 진입 장벽을 구축했고,
작년부터 친환경 전기 관공서과 전기 여선을 납품하고 있다. 오선도 있나 보네요. 그리고 전기 선박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 선박 그리고 하이브리드 선박에도 일렉트린의 추진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개화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뭐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붙겠죠. 좀 기사가 자세히 나왔는데 배터리셀과 선체 프레임을 제외한 전기 선박 공급 사슬상 대부분의 모듈들을 자체 기술로 내재화하여 뭐 이러이러하다. 조선소에 납품하거나 직접 선박을 턴키로 수주하는 등 다양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일렉트린의 지난 10년은 곧 국내 전기 선박의 역사이다. 전기차, 드론, 철도 차량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설립하여 국내 최초 전기 동력 선회기 개발, 국내 최초 선박용 배터리팩 개발, 국내 최초 전기 선박 수출, 국내 최초 공공기관 전기 선박 납품 등 대한민국 전기 선박 역사에서 모든 최초를 써내려왔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어 운항 중인 전기 선박은 약 30척 정도로 파악되는데 모두 일렉트린의 전기 동력 추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고 해요. 해수부 최초로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었고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담당 공무원들이 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다.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금융 지원을 원활히 조달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대표 혁신 기업에 선정됐대요. 일렉트린은 연구 개발 단계가 아닌 상용화 중인 유일한 국내 기업으로 400인승 전기 도항선 그리고 40인승 친환경 유람선 아까 HLB 기사에 나왔던 거네요. 등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19년부터 해수부 내수면 전기여선 보급 사업에 유일하게 납품 중으로 전국의 전기여선 보급을 위해 해수부와 협업도 하고 있다. 국내에서 독보적인 친환경 선박 판매를 넘어 일본, 중국, 미국, 네덜란드에 수출을 완료했고 올해 본격적인 수출을 위한 해당 국가들의 관련 인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매출도 막 이제 그러면 급증하겠네요. 일본, 중국, 미국, 네덜란드까지 이렇게 수출될 정도면. 특히 기존 내연기관 선회기는 야마하, 혼다 등 일본이 종주국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1000억 원 가량의 선회기를 100% 수입에 의존해 오던 상황에서 일렉트린이 자체 개발한 국산 전기 동력 선회기를 일본에 역수출하면서 급변하는 산업 변곡점의 시점에 승기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참 저도 기사 읽다 보니까 참 구미가 당기는 MOU 체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사이트에 한번 놀러 와봤어요. 페라리, 일렉트릭 드라이브 이런 글씨도 보이고 테크놀로지도 보이고 그죠? 이건 이제 카다로그예요. 카다로그 보시면은 쭉 이렇게 보실게요. 모터가 아주 테슬라 못지않은 디자인입니다. 멋지게 생겼습니다. 쭉쭉쭉쭉 보실게요. 멋지죠? 이렇게. 그래서 킬로와트랑 뭐 이런 재원들이 나와 있고 이건 이제 이게 배터리 팩인가 보죠. 배터리 이제 당연히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것도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카탈로그를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HLB는 물 위에 수소 선박의 테슬라 HLB라는 표어를 이렇게 광고도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생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광고사, 광고 종합백화점 뭐 이런 현수막을 제작하는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보시면은 HLB의 표어가 이거죠. 우리가 지켜낼 바다 위 생명들을 생각하면 나는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은 수소 선박의 테슬라 HLB 이런 문구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직원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여기 H빔 사이에도 이런 문구를 설치를 했대요. 그래서 수소 선박계의 테슬라가 되기 위한 어떤 HLB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수소 및 전기 선박, 한마디로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우리 HLB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상 2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비중을 뭐 조금씩 줄이거나 혹은 늘리거나 하면서 평단을 낮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요. 아니면 그동안에 이렇게 HLB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쭉쭉 알아보시면서 신규 매수를 진입 가격을 이렇게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HLB 관련해서 뉴스 업데이트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